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2년 CIKM에서 발표된 페이턴트 임베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래스티브 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모티베이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가 등록된 선행 기술과의 차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특허 출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색 시스템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수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특허 관리 및 검색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와 불리언 설치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래서 타겟 기술의 키워드를 먼저 파악하고 쿼리를 생성한 다음 DB에 있는 페이턴트 셋을 검색합니다. 이때 단순히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시멘틱 인포메이션은 고려되지 않고 사용하기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시멘틱 베이스드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페이턴트의 시멘틱 리프레젠테이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타겟 데이터인 페이턴트 다큐먼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페이턴트 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인 텍스트 데이터와 달리 길이가 매우 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구조적 데이터와 구조적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는데 unstructured 데이터의 경우 타이틀, abstract, description, claim과 같은 텍스처얼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structured 데이터의 경우 태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이유로 페이턴트 다큐먼트를 세미 스트럭처드 다큐먼트라고 지칭합니다. 이 중 클레임과 태그만이 본 논문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는 특허 분류 체계에 따른 문서의 클래스, 그리고 날짜, 발명가 등 특허 기술을 검색할 때 쓰이는 태그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클레임은 페이턴트 다큐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청구 범위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적혀 있는 내용이 특허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다큐멘터의 경우 클레임에 있는 텍스트가 그, 매우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큐멘터에는 리스트 형태로 클레임이 기재되는데 피규어 2와 같이 트리 형태로 나타내서 파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저자는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클레임 데이터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기술적 용어를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프로세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버트와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NLP 어프로치의 경우 연산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도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기존 연구들의 경우 텍스처얼 인포메이션만 모델 학습에 사용해서 시멘틱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태그 인포메이션도 추가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모델을 살펴보기 전에 백그라운드 지식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NLP 어프로치입니다. NLP 어프로치를 통해 텍스트의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모델을 인베딩하기 위해 워드 인베딩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워드 인베딩은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워드 투 벡과 보트의 경우 예측 기반 방법론입니다. 이때 단어 수준의 방법과 문장 수준의 방법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 문장 수준의 방법이 좀 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실험 단계에서 사용되는 워드 투백의 경우 컨티뉴어스 백오 월드와 스킵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버트입니다. 버트는 양방향으로 학습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아래 왼쪽 그림처럼 그 인풋의 코퍼스는 세 가지 인베딩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인베딩은 다시 합쳐져서
버트의 인풋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버트는 사전학습 모델인데 이때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MLM 방식과 NSP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트는 스페셜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페셜 토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토큰과 세퍼레이트 토큰이 있습니다. 또한 버트는 어텐션 메커니즘이 사용되는데 그 어텐션 메커니즘이란 매 시점마다 해당 시점에서 예측할 단어와 연관이 있는 단어를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그 버튼은 소타 메소드로 뽑히고 있지만 그 애나이스토피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단어 벡터들이 약간 그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약간 얇은 코네 모양처럼 좀 분포되어 있어 서로 관련이 없는 데이터들 사이에서도 높은 코사인 유사도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콘트래스티브 러닝은 그 기본적인 개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인풋 인스턴스와 동일한 클래스를 가진 인스턴스는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다른 클래스를 가지면 멀리 위치하도록 학습되는 그 방식입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인 코펫이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텍스처얼 인포메이션 이외에 정보를 간과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그 정보를 클레임과 함께 인풋으로 넣어 인베딩을 만듭니다. 이때 태그는 카테고리의 디스크립션인데 그 카테고리들의 디스크립션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개념을 적용해서 동종의 페이던트는 하나의 클러스터에 위치하도록 로스 펑션을 설정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부분의 가장 섭부분에 있는 그 그림에서 셀렉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던트 시메트릭 컴플레이션 모듈인데요. 이 모듈은 페이던트 데이터의 방대한 길이 때문에 소요되는 코스트를 감소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페이던트에서 인포메이티브 클레임이 선택됩니다. 선택된 클레임의 집합은 S라 정의합니다. 집합 S는 길이가 제한되어 있지만 가장 인포메이티브하고 컴플레이시브한 클레임이 추출된 집합이기 때문에 페이던트의 컨텐츠의 상당 부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페이던트별 집합 S는 각각 태그 오ግዚ리어리 러닝 모듈에서 인코딩됩니다. 이때 태그도 같이 같은 버트 모듈에 인코딩되는데 예를 들어 C1에 대응되는 T1은 같은 버트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더의 아웃풋은 그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데 이때 컨트래스티브 로스 펑션에 의해서 비슷한 페이턴트는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서로 다른 페이턴트의 경우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위치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모듈인 페이턴트 시메틱 컴플레이션 모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듈은 각 클레임에서 키 센텐스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듈인데 이때 코그 LTX 기반의 페이턴트 시메틱 컴플레이션 모듈을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서 코그 LTX란 페이던트 다큐먼트와 같이 매우 긴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버트를 활용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모듈의 태스크를 가장 대표적인 클레임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였는데 저자는 이 태스크를 배낭 채우기 문제와 같다고 모았습니다. 배낭 채우기 문제는 배낭이 찢어지지 않는 선에서 가방 안에 담긴 물건의 가격이 최대가 되도록 물건을 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식 1, 2, 3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코어는 시메틱 인포메이션을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코스트는 시간 복잡도를 의미합니다. 식 3을 보시면 클레임 1이 나머지 클레임과 함께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클레임 1은 앞서 보여드렸던 트리 구조에서 루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클레임 1이 가장 컴프리헨시브한 시멘틱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레임 1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된 높은 점수들로 구성된 상위 K개의 클레임들은 베스트 콜라보레이터스라고 합니다. 그 스코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레이터 모델을 봐야 하는데 이 레이터 모델은 또 다른 버트 모델입니다. 그 앞서 키 센텐스를 산출할 사용되었던 버트 모듈과는 별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ZI의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인베딩은 레이터의 풀 커넥션 레이어 인풋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 모델을 통해 산출한 스코어는 배낭 채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에 사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탑 K의 클레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추출된 클레임의 서브셋의 태그 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저자는 그 태그로 활용할 카테고리의 경우 그 카테고리의 이름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그 디스크립션을 활용을 하는 것이 시메트릭 인포메이션을 좀 더 잘 포함한다고 판단해서 카테고리 디스크립션을 태그 정보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태그의 시멘틱 리프레젠테이션 매트릭스는 H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그 태그 정보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어텐션 메커니즘은 주어진 단어와 연관된 단어에 조금 더 웨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닷 프로덕트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그 인코딩된 S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태그의 매트릭스에 대해서 내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을 수행한 결과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그 어텐션 스코어와 인코딩된 S를 다시 곱해서 웨이티드 매트릭스인 V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딩된 S의 인베딩이 적절한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리니어 레이어 W를 유틸라이징해서 태그의 실제 카테고리 바탕으로 V에서 웨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웨이트들은 태그에 따라서 S 인베딩에 할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와 T가 혼합된 리프레젠테이션을 P라고 하는데요. 그 버트를 통해 리프레젠테이션을 구출할 경우 어, 애나이소트로피 문제가 발생한다고 앞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수행하였습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비슷한 페이턴트는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다른 페이턴트는 서로 멀어지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P 플러스의 경우 PI와 같은 카테고리를 가지는 페이턴트이고 P 마이너스는 다른 카테고리를 가지는 페이턴트입니다. 하지만 그 페이턴트 데이터의 경우 하나의 카테고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가진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약간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다른 페이턴트와 카테고리를 여러 개 공유할 수 있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계속 공유하게 되면 모든 페이턴트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쉐어 문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 특허 분류 체계인 CPC에서 카테고리 하이어라키를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 하이어라키는 섹션 레벨과 서브 섹션 레벨, 서브 클래스 레벨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PI에 대한 explicit example을 생성하지 않고 contrastive sample인 PJ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때 PJ의 프로퍼티의 경우 다이나믹 코이피시언트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K1, K2, K3 각각의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각 레벨의 웨이트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K3를 K1, 2보다 더 큰 값을 설정을 하면 서브 클래스 레벨에서 겹치는 카테고리가 많을수록 좀 더 비슷, 좀 더 비슷한 페이턴트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트레이닝 스텝입니다. 그 버트의 타겟을 이니셜라이징 하기 위해서 룰 베이스 어프로치를 제안하였는데 그 예시는 다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운 스트림 태스크에 의해서 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스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와 로스가 계속 감소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인 컨트레스티브 러닝의 경우 디스팅티브니스의 효과가 너무 효과될 수가 있어. 그 먼저 학습을 시작할 때 클래시파이어 로스와 함께 시작되다가 컨트레스티브 로스 펑션이 추가되면서 학습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그 우선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저자들은 두 가지 태스크를 정리해서 실험을 각각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리트리버 태스크이고 두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페이턴트 리트리버 태스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코펫 2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베이스 모델들의 결과를 보면 BM25가 그 전반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뛰어난 베이스 모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워드2 100의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하면 그 컨티뉴어스 백오브 월드보다 스키그램이 좀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자는 스키그램 베이스드 메소드가 좀 더 그 적은 빈도의 단어에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워드2 백이 패스트 텍스트보다 좀 더 많은 시메틱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트레디셔널 어프로치의 결과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트레디셔널 어프로치는 가장 위에 있는 네 가지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리콜 K에서 K를 100으로 설정하였을 때는 트레디셔널 어프로치가 다른 인베딩 메소드보다 훨씬 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K를 좀 더 증가시켰을 때는 다른 인베딩 메소드의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이유로 그 트레디셔널 어프로치의 경우 시멘틱 인포메이션보다 단순히 단어가 겹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낮은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버트의 경우 매우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앞서 살펴봤던 애나이소트로피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결과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페이턴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결과입니다. 태스크에 사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데이터셋, 그리고 분류 체계 레벨 및 페이턴트 섹션의 사이로 인해서 기존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와 제안하는 모델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비교 대신에 각 모델별로 결과를 설명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총 모델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디페이턴트와 페이턴트 버트가 있는데 디페이턴트의 경우 그 IPC 체계를 타겟으로 보완된 거기 때문에 코페디와 바로 비교를 하기보다는 페이턴트 버트를 와 먼저 비교를 하고 페이턴트 버트를 코페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 논문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래서 IPC 레벨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때 디페이턴트가 그 페이턴트 버트보다 더 낮은 성능을 보여 저자는 버트와 코페디를 비교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코페디가 페이턴트 버트보다 좀 더 해당 태스크에서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우선 저자는 페이턴트 시메트릭 컴플레이션 모듈에 대해서도 어블레이션 스터디 수행을 했는데 우선 피규어 5를 보시면 그 언스트럭처 데이터에 대한 그 길이 통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클레임과 디스크립션이 매우 긴, 길다는 특성을 알 수 있는데 클레임의 경우 평균 선이고 디스크립션의 경우 평균만의 길이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이블 3을 통해 탑 K 클레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증을 하였는데 이때 탑 K 클레임을 사용했을 때가 그렇지 않고 랜덤을 사용했을 때나 가장 첫 번째 그 앞에서 512개의 토큰을 사용했을 때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규어 7을 보면 K를 3으로 설정하였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K가 7일 때는 1에서 3으로 그 K를 증가시켰을 때보다 약간 미미한 향상 효과를 보였고, 또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K가 3일 때를 가장 이상적인 그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어드밴티지입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일반적인 버트 모델보다 코페디가 좀 더 클러스터링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존 연구들과 달리 클레임 텍스트에 태그 인포메이션을 추가해서 하이 레벨 시메틱 인포메이션을 포함하는 페이턴트 인베딩 방식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버터와 같은 기존 트랜스포머의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셀렉터 모듈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텍스트의 랭스가 너무 길어서 프로세싱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그 리트리버과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 태스크 모두 소탑 퍼포먼스를 달성하였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리한 설치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그 클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원스트럭처 텍스트를 인베딩이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향후 연구 계획으로 나머지 원스트럭처 텍스트를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클레임을 제외한 세 가지 언스트럭처 데이터가 어떤 게 있죠? 그 타이틀이랑 앱스트랙이랑 디스크립션입니다. 이 음, 세 가지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특허 추론서를 작성을 할 때 클레임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작성을 하고 이 클레임에서 파생된 게 타이틀이랑 디스크립션이랑 앱스트랙이라서 그 저자들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클레임을 사용하였다고 그 초반부에 언급하였습니다. 근데 그 그래서 클레임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이 네, 특허의 구성 요소는 아닌데, 아까 키 네. 센텐스 뽑아내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추출된 센텐스를 클레임이라고 간주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걸 교수님 말씀이 클레임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데 네. 약간 그 클레임을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따로 그 청구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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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클레임을 가지고 클레임으로부터 키 센텐스를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음, 굳이 아까 그 타이틀이나 앱스트랙트나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네, 이유에 대해서는 왜 굳이 클레임을 썼는지 오히려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을 쓸 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저도 이유를 한번 다시 살펴봤는데 약간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클레임이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앞서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다 활용하기보다는 클레임만 활용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레임 자체가 사실은 키 센텐스인데 저걸 가지고 네. 클레임으로부터 굳이 다시 키 센텐스를 뽑아낼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그 각각 클레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클레임 1부터 약간 43까지 나타나 있는데 음, 그 각 클레임별로 좀 엄청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약간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텍스트를 다 활용하기보다 여기서 몇 가지 센텐스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코스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네, 클레임이 지금 하이러키가 있잖아요. 네. 이 하이러키 정보는 어떻게 모델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이거 하이어라키 정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이 트리 구조를 어떻게 모델이 파악하냐는 말씀이신 거죠? 모델에 이 트리 정보를 반영하는지 고려하는. 그래서 그 클레임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모델이 직접 파악할 수 없어서 우선 클레임 원은 따로 두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그 하이어라키 정보 없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클레임 원은 그 가장 첫 번째로 위치하는 그 내용인데 이 부분은 무조건 가장 대표적인 그 정보를 담고 있다고 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레임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다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모델 그 없이. 하이어키를 추가로 활용하면 성능 개선을 더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되게 없습니다. 음. 그게 제가 아까 언급했었는데, 음. 더큐먼트에는 리스트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상 클레임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의 하이어라키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도 활용하기 좀 불가능하다는 거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선 학생은 뭐 즐거운 일이 있나 보네. 계속 웃네. 발표하는데 집중 안 하고 질문해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발표하는데 웃고 있어. 자, 질문 있어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실험해 보면은 네,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방법론이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인데 다른 방법론은 클레임을 사용 안 하고 디페이턴트 같은 경우에는 네. 타이틀이나 앱스트랙트 가지고 지금 트레이닝을 한 거잖아요. 아, 네, 클레임을 맞습니다. 가지고 동일하게 비교를 하거나 지금 제안하는 방법을 기존 데이터를 그러니까 앱스트랙트나 타이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는 한 게 없나요? 그 디페이턴트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페이턴트도 클레임 정보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네. 그 여기 표에서 보시면, 네. 그 디페이턴트의 경우에는 CPC 정보를 아예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디페이턴트 결과가 저자가 직접 실험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논문에서 실험 결과를 가져온 거라 따로 실험을 진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어요?